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시민기업협력사업 파트너기관 종료평가 화유워크숍 사회를 맡은 코이카 평가실의 최세정입니다. 코이카 시민기업협력사업 파트너기관 종료평가 화유워크숍 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 소개에 앞서 금번 화유워크숍은 시간 관계상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모두 녹화되어 발표 자료와 함께 향후 코이카 평가 홈페이지에 대외 공개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며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드린 것과 같이 이후 한류 워크숍에 계속해서 참석해 주심으로써 녹화 및 대외 공개에 자동 동의 주시게 되는 점 참고하여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7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종료평가를 진행해 주신 평가 전문가분들께서 각 분야별 파트너십 사업 종료평가 결과에 대해 논해 주실 예정입니다. 코이카 평가실에서는 시민사회 협력사업 그리고 기업협력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조직학습을 위한 상호 환류를 강화하고자 분야별 통합 종료평가를 작년에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그 종료평가의 결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파트너십 사업의 주인공이신 민간 파트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환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환류 워크숍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행사 참가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발표자를 제외한 행사 참석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의 모든 내용은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 각 세션마다 약 20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저희 코이카 평가실은 더 나은 파트너십 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를 운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QR코드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음료 기프티콘을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지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뜻깊은 자리를 기념하기 위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를 해주실 김지은 평가실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민기업협력사업 파트너기관 종료평가 환류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워크숍에 발표자로 참여해주시는 서울대학교 이종욱 교수님, 임팩트 리서치랩 신원상 대표님, 글로벌발전연구원의 이태주 원장님, 이화여자대학교 이혜미 교수님, 부산외국어대학교 홍문숙 교수님, JH서스테인 박지연 대표님, KCOC 이자경 교수님께서도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시민사회와 기업 파트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이카 평가실에서는 앞으로 시민협력사업 및 기업협력사업 성과를 개선하고 분야별 사업 모델을 개선하고자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평가실 주도로 분야별 파트너십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올해 그 평가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평가 내역은 앞에 보이시는 PPT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환류 워크숍은 농림 비즈니스, 보건 역량, 에너지 기후, 장애, 교육, 물, 기초 모자 보건 등 총 7개 분야 대상으로 진행된 분야별 평가 결과를 파트너분들과 함께 나누고 상호 학습하고 다 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환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환류 워크숍은 코이카 평가 결과자들이 평가 결과를 단순히 일방향적으로 공유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 파트너 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쌍방향적 소통의 자리가 될 예정으로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션에 앞서 파트너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의 환류 워크숍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듣고 상호 발전하기 위한 소통의 장입니다. 이에 오늘 세션마다 있는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 종료평가 대상 사업을 수행하시는 사업 수행 기관 여러분들은 오늘 환류 워크숍 이후에 피평가자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저희 평가실 대표 메일로 송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피평가자 의견서란 평가 주요 결과, 재현 등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하신 파트너 기관과 코이카 사업부서, 사무소 등이 평가 결과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피평가자 의견은 평가 독립성을 위해서 보고서 수정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지만 객관성을 위해서 보고서와 함께 피평가자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평가자 의견서 양식은 오늘 활류 워크샵 안내 메일에 첨부되어 있고 의견서 작성 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종료평가 보고서 초안도 송부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앞에 보이는 코이카 평가실 이메일 주소인 evaluation@koika.go.kr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와 함께 피평가자 의견서가 원문 그대로 공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활용 워크숍을 통해서 민간 파트너분들과 코이카가 ODA 성과 측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오늘 유익한 토론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를 해주신 김지훈 평가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이카 시민기업협력사업 파트너기관 종료평가 활유 워크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발표는 서울대학교 이종욱 교수님께서 농림 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 종료평가 결과에 대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이종욱입니다. 네, 저는 오늘 코이카 농림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 종료평가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 개별 사업들 평가 결과보다는 종합적인 분석 결과랑 환류 위주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 대상 되는 사업은 코이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개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라이, 에티오피아, 케냐, 방글라데시에서 추진한 총 7개 사업이고요.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으로 4개 사업, 그리고 CTS 사업으로 2개 사업, 그리고 IBS 1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총 6개, 5개 기준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적절성,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으로 진행을 했고요. 세부적으로는 사업 기획이 얼마나 적절하게 되었는지, 수행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였는지, 그리고 범위 이슈 분야를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을 했는지, 그리고 내적 일관성, 외적 일관성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성과, 산출물 성과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이 되었는지, 준비도와 대응 역량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사회적 소외계층을 포용을 해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경제성과 시의적절성, 그리고 충분한 편익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재정적,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이 구조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적절성 측면에서는 대부분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요. 일관성 측면에서는 양호 혹은 이제 보통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 OECD 다크 평가 기준 중에서 일관성 기준이 2019년도에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이 평가 대상 사업들이 그 이전에 이제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본 평가 대상 사업들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효과성 측면에서는 이 평가 대상 사업들 간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고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대부분 이제 양호 혹은 보통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이제 큰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우리 정부 및 코이카 정책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CPS 사업, CPS 국가 혹은 이 중점 협력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명확한 수요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 중점 영역 분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좋은 그 성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 평가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 농촌개발 분야 이 중기 전략 핵심 목표별 평가 대상 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농업 생산 기반 구축이라든지 농민 조직 육성, 농가 소득 증대 목표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런 이유는 농林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의 핵심 당면 과제가 이제 빈곤 해결, 빈곤 문제 해소와 이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의 성과도 이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주로 생산 분야에 이제 가치 사슬에 집중을 사업들이 하고 있어서 생산뿐만 아니라 관리, 가공, 유통, 소비 등 이제 다양한 이 가치 사슬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개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수행의 목표 부분에서는 대부분 평가 대상 사업들이 이런 목표들과 연관은 되어 있지만 주요 성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그런 미비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 설정을 한다거나 성과 관리를 할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생태 녹화 조림,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전 목표 관련해서는 평가 대상 사업과의 이제 연관성이 적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해당 목표와 연계된 이 농林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평가 대상 7개 농림 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의 이 개별 사업들의 변화 이론들을 분석을 했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이 분야의 변화 이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농림 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의 공통된 당면 과제는 크게 이 빈곤 문제, 그리고 이 낮은 삶의 질 문제,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로 범주화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낮은 삶의 질 문제, 그리고 빈곤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는 농업 생산성이 낮고, 인프라 수준이 낮고, 기술 수준이 낮고, 교육 및 역량 수준이 낮고, 시장 접근성이 낮고, 부가가치 창출 기회가 낮은 등의 문제 원인들이 존재했고요. 지속 가능성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농림수산업의 내재적인 특징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연재해나 병충해, 기후변화 같은 변동성이 큰 환경적 요인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농림수산업의 내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농업 생산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저장과 유통이 어려운 데 비해서 이 농식품의 이 가격 변동은 상당히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농촌 혹은 농민이 이러한 위험들을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나 기술 역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림 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은 중저소득 국가 농업인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적, 외부적 위험 요인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 시설, 장비들을 활용을 하고 가치 사슬을 연계를 해서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수익성 개선을 통해서 중저소득 국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편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속 가능성, 구조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들을 이 사업의 기획 및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이제 투입 그리고 활동에 대한 선행 조건들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을 해서 이러한 선행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고려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변화 이론을 빈곤 이 당면 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 개별 사업들의 작동, 비작동 요인들을 정리를 해서 이 분야 공통된 이 작동 요인과 비작동 요인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통 작동 요인으로는 수원국 정책과의 부합도, 사업 지역의 수요 반영, 사업 수행 기관의 역량,
현지 파트너 기관의 역량과 역량 강화, 그리고 현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타 주체와의 협력, 시너지 효과, 그리고 기술, 그리고 단순히 자원이나 인프라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역량 강화와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측면이 함께 이제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거나, 그리고 가치 사슬 간의 연계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표를 반영을 해서 설정을 한다거나, 엄격한 성과 관리, 모니터링,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등이 공통 작동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유사하게 공통 비작동 요인으로는 이 선행 조건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거나 반영이 잘 안 됐던 점, 그리고 현지 파트너 기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현지 이해 관계자와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사업 전략의 이 낮은 현지 적용 가능성, 그리고 가치 사실 간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이지 않은 지표 설정, 성과 관리 미흡, 위험 대응 전략 및 변화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공통 비작동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이론은 이제 가치 사실별로 좀 정리를 해서 왜 이런 문제들이 각 가치 사실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드웨어적 문제, 소프트웨어적 문제, 역량 문제,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계획 형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치 사실별로 작동, 비작동 요인들이 이 각 사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요약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농림 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의 공동 작동 요인을 강화를 하고 비작동 요인을 보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농림 비즈니스 분야 파트너십 사업을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한 투비 사업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수원국 정책 부합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랑 사업에 대한 현지 수요 조사 반영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사실 많은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사업 수행하기 전에 이제 사전조사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하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조사를 하고 분석한 것과 이것을 실제 사업에 반영을 하고 수행을 할 때 어떻게 잘 적용을 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이 조사 분석한 내용들이 실제 사업에 잘 반영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선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이게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PDM 구성하시고 이 변화 이론을 구성을 하실 때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하셨겠지만 이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들이 실제 반영이 되고 이 대응 체계들을 대응 방안들을 마련할 때 좀 더 이제 실현 가능하고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고려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사업 수행 기관의 역량 및 현지 파트너 기관의 역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지 파트너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능력이 있는 그런 파트너 기관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고 혹은 역량 강화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제 현지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역량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고 동반 성장이 가능한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다양한 현지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타 주체와의 협력 및 시너지를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이제 전략을 통해서 이 사업의 자립과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지 적용 가능하고 운영 가능하며 다양한 개발 문제 해결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순히 뭐 인프라나 시설, 자원들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함께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 측면 그리고 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치 사슬 단계를 연계를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모든 사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 기간 동안 이 단기의 이 직접적인 효과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서 보다 이 효과의 지속 가능성 혹은 중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 내에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 효과가 지속되지 않거나 이 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업의 목적을 잘 달성했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이고 적절한 지표 설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 어떻게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을 달성했는가 보다는 이 사업의 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엄격한 성과 관리, 모니터링, 평가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 사업 수행기관 내부 실무자 역량 강화가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 돼서 이것은 이제 코이카에서 조금 더 참여를 함께 해서 고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성과 관리 모니터링 평가 부분에서 이제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계획 같은 게 단순히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종료됐으니까 이 평가를 하자가 아니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이 평가에 대한 계획을 함께 수립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전략 개선 방향인데요. 크게 이 네 가지 이제 전략 개선 방향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TS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CTS 사업은 이 개발 협력적 목표랑 비즈니스성 목표랑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상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이 기업과 이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서 안정적인 협력 및 분협 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 개발 협력적 그런 목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적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 수행 기관을 이제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 기관의 자체적인 역량이나 경험도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신생 기업이 주로 이제 이 CTS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개발 협력적 목표를 가진 다른 기관과 이 비즈니스적 목표를 가진 이 기업 협력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이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TS 사업에 참여하는 이 신생 기업이 주로 이제 사업 수행하는 역량이 많이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코이카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품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농림 비즈니스 분야 전반적인 전략 개선 방향은 다양한 가치사슬 단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단기에 사실 이 가치사슬 연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가치사슬 연계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반영을 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농림 비즈니스 분야는 생산에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적인 유통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면은 이 소득 증대랑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생산과 유통의 가치사슬 연계를 할 때 더욱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사슬 연계를 위해서 이 사업 수행 기간이 모든 이 가치사슬을 다 연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성을 활용을 한다든지 현지 파트너십 그리고 타 사업 타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지표 관련된 이 설정과 관리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는데요. 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고 지표로도 잘 설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성과 지표 및 성과 관리, 모니터링, 평가 개선 방향 역시 사업 기획에 있어서 변화 이론에 기본한 이 명확한 논리 구조를 가진 PDM을 작성을 하고 이게 각 산출 성과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 PDM이나 지표 관련돼서 이제 외부에 이제 의무적으로 외부 검증 및 수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환류 과제를 또 세 가지로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CTS IBS 프로그램 관련된 환류 과제입니다.
이 CTS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성과가 이제 사업 기간 내에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 종료 시점에는 산출물 기준으로 점검을 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서 시차를 두고 이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또 이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솔루션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을 평가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 미래 가치라는 이런 새로운 기준으로 CTS 사업을 평가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지적 계산권이 몇 개 이제 산출이 됐다라는 일괄적인 성과물이 아니라 이 각 사업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이 개발된 기술이나 시제품이 이 현지에서 어떤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성과 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들 역량 강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IBS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 기업들이 CTS 사업으로서, CSR 사업으로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그런 BOP 시장 진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관협력 프로그램 관련된 완료 과제 안으로는 후속 사업 선정 시에 이제 전 단계에 대한 사업 평가를 잘 반영할 필요가 있겠고, 지표 역시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성과 지표,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성과 지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변경된 지표가 이 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검증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단기 효과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좀 더 고려를 한 사업의 구성이 필요할 것 같고, 이 평가 체계 역시 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완료 과제 안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 마커 관련된 완료 과제 안인데요. 현재 환경 정책 마커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가 이제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평가 방안이나 후속 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료 과제, 환경 정책 마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모니터링 되고 후속적으로 이제 팔로업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개선 방향을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럼 이어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종호 교수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참가자분들께서는 사회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줌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줌 하단에 반응 버튼을 누르셔서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줌 손들기 기능 활용해서 질의응답 주신 분이 없으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였는데요. 저희 활료 워크숍을 저희 개최한 목적이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청취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참여 주시면 앞으로 저희 기관과 그리고 파트너 기관분의 파트너십 그리고 동료평가 체계 개선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질의 없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럼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신 이종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보건 영양 분야 파트너십 사업 종료평가 결과 환류라는 주제로 임팩트 리서치 랩의
신현상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신현상 대표님께서는 줌으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참여 주셨습니다. 그럼 대표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대표님. 예,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신현상 교수고요. 이번 기업 협력사업 평가설의 분석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번에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임팩트 리서치 랩이라는 회사이고요. 예, 한양대학교 내에 설립된 소셜 벤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경력이 좀 있었고, 저는 경영대 교수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또 이쪽 생태계에서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 한국어판 편집장, 그 다음에 아쇼카 유 체인지 리더 등으로 활동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임팩트 측정 그리고 임팩트 관련 컨설팅 사업을 주로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아산나눔 재단이라든가 현대차 그룹 등과 같이 일을 해왔고요. 또 이런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 저희가 연구한 내용들을 기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협력 쪽에서는 코이카에서 굿네이버스와 같이 진행했던 Gsaver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Gsaver 사업의 임팩트 측정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기고를 했었고요. 또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GCF라든가 GGGI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이런 한국의 임팩트 측정 사례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사업 개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보건 분야의 파트너십 사업이고요. 저희가 8개 평가를 했는데 1개가 시민사회 협력 사업이고 7개가 CTS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 분야 CTS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보건 분야에 대한,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이제 CTS 사업 특성상 과학기술, 또 이제 비즈니스, 세 가지 성격이 같이 좀 융합이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섹터 전문성이 여러 차원에서 필요했던 좀 그런 난이도가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 그룹으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CTS 사업이 이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들을 많이 이제 내왔지만, 이제 또 좀 성숙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어떤 평가 프레임워크가 이들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고 또 좀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좀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제 제가 이제 평가 책임자였고요. 또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김성애 교수님께서 의료 분야 섹터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런 임팩트 생태계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이명희 선임연구원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의료 분야, 그리고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또 환경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셔서 팀을 이뤄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CTS 사업 평가 전략에서는 1단계에서는 평가 기획 및 설계를 했는데요. CTS 사업 내용에 맞는 맞춤형 평가 모형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평가실은 물론이고 또 여러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 평가 매트릭스를 CTS 사업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2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과정평가, 3단계에서 성과평가, 그다음에 4단계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분석을 하고 개별 사업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또 분석해서 종합분석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만든 평가 매트릭스는요, 일단 그런 적절성, 그다음에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일관성 이렇게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히 CTS 사업, 그리고 특히 CTS 사업 중에서도 1단계 사업들을 저희가 주로 평가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타당성과 효과성, 적절성이 상당히 또 중요한 상대적으로 지표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타당성 측면에서 이 CTS 사업은 기술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그 다음에 개발 협력 타당성 이 3가지를 골고루 갖춰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사전에 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이 3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지 좋은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또 좀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사업 말씀드리면서
더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과성,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효과성에서 또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개발 협력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는가 또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은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기업 협력 사업과는 달리 이 C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처들과 스타트업들과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굉장히 잘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리스크도 있는 거죠. 굉장히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CTS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CTS 사업 자체가 이런 기술 개발, R&D 특성이 굉장히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요. 거기서 어떤 지식 자산이 생기고 그것이 회사 내부에 잘 축적이 되는가,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가 좀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이 이런 생태계 내에서, 개발 협력 생태계 내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응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가 필요하겠다. 지식자산의 축적 여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 뭐 효율성, 지속가능성 같은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저희가 재무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그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재무적 지속가능성은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또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현지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측면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챌린지를 받을 수가 있다. 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 가면서 지속 가능성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업별 주요 평가 결과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먼저 네오탑 사업인데요. 네오탑 사업은 저희 팀에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앞으로, 물론 이제 미래를 저희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굉장히 CTS에서 굉장히 뭐랄까 좀 대표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굉장히 희망찬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좀 판단이 됐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 종사자들이 폐주사 바늘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되는 문제가 굉장히 있고, 또 그것을 이제 쓰레기 처리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2차 감염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솔루션은 어떤 소각장을 이제 만드는 건데,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특히 이런 개도국에서 좀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에서 이런 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큰 비용이 드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오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그런 쉽게 그런 바늘을 용융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고요. 디바이스를 만들었고, 또 그것이 개도국에서도 어떤 전기가 불안정해도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겉에서 보기엔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신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특히 타당성 측면에서, 기술적인 타당성 측면에서도 뭐 상당히 검증이 잘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라즈마 용융 기술이란 핵심 역량도 굉장히 이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재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합리적으로 잘 이제 추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주요 의료 폐기 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상당히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접근성 측면에서, 개발 협력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아주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됐었고요. 좀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적절성 측면에서 이런 어떤, 여기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차 감염 예방 사업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이 폐주사 바늘을 녹이는 것이 2차 감염 예방으로 좀 딱 연결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조금 좀 부족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잘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효과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말씀드린 것처럼 솔루션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2차 감염 감소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좀 트래킹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특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재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잘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이다, 아직까지는 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영향도 있긴 했지만, 특히 그런 현지 딜러들과의 그런 판매 네트워크를 잘 만드셔가지고 그런 현지 딜러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잘 만드신 부분도 굉장히 잘 하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하신 사업이고, 특히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다른 기타 개발도상국의 확장도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막상 사업계획서라든가 보고서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 좀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좀 강조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저희가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작동 요인이라든가 비작동 요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면서 봤었는데 특히 이 사업에서 저희가 좀 어떤 레슨이 있다라고 좀 보는 부분은요. 현지 협력기관, 또 현지 에이전시랑 같이 협력을 하면서 또 이런 현지 에이전시들이 이런 국제기구라든가 또 현지에서 어떤 판로를 개척을 할 때 충분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런 현지 판매라든가 영업을 직접 하는 게 다 쉽지가 않은데 이런 딜러 시스템을 굉장히 잘 활용하신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하셨다라고 좀 저희가 좀 레슨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은 이제 스마트 MD 사업인데요. 이 스마트 M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 성과지표 설정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적절성에 보시는 것처럼 솔루션의 기술적 완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들 중에서 이 정확도 관련 지표를 그냥 그 목표 자체를 69% 목표에 잡으셨는데 WHO의 그런 국제 기준에서는 90% 이상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낮게 잡아놓고 그걸 기술 개발했을 때 물론 달성은 다 됐습니다. 근데 달성이 됐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 형성 초기에 좀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해서 정확도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타당성 측면에서 이런 뭐 진단 속도, 진단 결과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은 뭐 기술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뭐 정확도 수준 부분이라든가 특히 이제 기존의 솔루션이 이제 RDT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 대비해서 이런 비교 우위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기생충 분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근거 자료가 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장점이 있는가 기존의 RDT 시스템에 비해 솔루션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효과성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좀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런 정확도 측면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그런 기존의 솔루션에 대비해서 비교 우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지금 처음에 좀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목표는 다 달성을 했지만 마지막에 넣었을 때 이게 개발 협력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는 거지? 라고 물어봤을 때 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여러 차례 이분들에게 그런 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냥 그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이제 두절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그러면은 사업을 하기 전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속이 좀 철저히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업 계획서 상에 계획한 목표 성과는 달성이 됐지만 그것이 개발 협력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고 또 특히 그런 후에 그런 연락 두절 같은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업 모니터링, 사업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약속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사업은 이제 휴인호 사업입니다. 휴인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경영대 교수이기 때문에 경영대 교수 입장에서는 여기도 앞으로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유명한 유니콘이 되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그 마지막에 확인했던 게 한 700억 원 정도 이상의 투자를 받았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세계적인 회사다라고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기술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개발 협력 타당성이 다 이제 좀 만족이 되어야
이게 좀 그 코이카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력 측면에서 아주 우수한 사업이고요. 재무적으로도 뭐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은 걸 봐서도 그런 굉장히 우수한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개발 현실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적절성에 좀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심방세동 조기 진단으로 허혈성 뇌졸중을 조기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진단이 이제 빠르게 되면은 좋죠. 진단이 빠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럼 바로 이제 응급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호송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응급 의료진이 바로 이제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이 사업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응급 체계라든가 중환자 치료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목숨 정말 살릴 수가 있는 거냐. 그리고 사실은 사람 목숨을 떠나가지고 이런 허혈성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선 지역을 사실은 베트남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 이제 개도국 쪽을 간다 그러면 태국 같이 그래도 응급이라든가 중환자 치료 체계가 어느 정도 있는 국가로 갔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 자체가 정말 우수한 솔루션이고 뭐 기술적으로 또 재무적으로 우수한 솔루션인데요. 이것이 한국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좋은 솔루션이지만 개도국에선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발협력 타당성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효과성 측면에서도 좀 평가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사업들이 좀 타격을 받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지 임상시험을 결국 이제 실행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업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고생을 하신 거는 또 좀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간 사업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타당성,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이 정말 훌륭하다 하더라도 개발력적 타당성 측면에서 어떤 의문이 제기가 된다면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다면은 그 진흥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베스트 프랙티스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지만 포이카가 이 사업을 지원했을 때 이것이 이제 포이카 입장에서 개도국의 어떤 임팩트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상당히 어떤 그런 선진국형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레슨을 주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픽셀 디스플레이 같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저에게 레슨을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바일 AI 검안 솔루션을 개발해서 인도의 아동 안검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지역도 굉장히 잘 선정을 하셨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런 AI 검안 솔루션을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통신망이 잘 되는 지역을 선정을 했어야 됐고 그에 따라서 인도 벵가루루 지역을 또 선정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당성 측면에서도 기술적 타당성에서도 상당히 이제 시드1 사업으로서 잘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력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되게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셨습니다. 재무적 타당성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애쓰시고 잘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타당성 측면에서도 기술적 타당성도 굉장히 좋고, 또 어떤 개발 협력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좋은 사업이었는데, 재무적 타당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사업이 폐업이 되고 나니까 그 기술에 투자했던 그런 모든 돈과 노력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코이카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관리할 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IBS 사업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좀 탄탄한
기업들과 협력을 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CTS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들과 같이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폐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일단 폐업이 됐을 때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개발된 여러 가지 어떤 굉장히 좋은 어떤 지적 자산들을 어떻게 계속 생태계 내에서 이것이 어떤 임팩트를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을 안겨주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윤 사업인데요. 제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게 시드 1, 그러니까 시드 2를 이제 거쳐가지고 이제 시드 3까지 들어온 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드 1을 볼 때, 시드 1 사업들을 볼 때와는 훨씬 더 저희가 좀 엄격한 잣대를 좀 들이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좀 평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이런 시드 3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관리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감염성, 비감염성 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그 스마트 약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m헬스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또 현지에서 처음에 어떻게 보면 시드 1에 해당하는 그런 그 사업을 이제 그런 NGO와 같이 협력을 해서 현지 NGO,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NGO와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제 NGO죠. 국제 NGO를 협력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지에 잘 들어가셨고 시드 2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잘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발전을 시켜가지고 시드 3까지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재무적 측면의 타당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발전이 있었고 개발력적 타당성 자체가 원래부터 높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진행을 잘 하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던 부분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대부분의 그런 지표들이 잘 달성이 됐었는데 이게 좀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 이런 생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런 전송하여 관리한 시스템 구축 부분이 좀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PBM 구조와 지표만 봤을 때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관광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 연구팀의 그런 의대 교수님들과 또 공대 교수님들이 워낙 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걸 이제 좀 보시고 또 이제 좀 찾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가 어떤 섹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또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찾아서 또 이제 앞으로 사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총평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히 그런 NGO인 글로벌 케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현지에서 사업을 빠르게 안착시켰던 부분에서 사실 다른 사업들한테도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시점을 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런 성과 달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잘 이제 하신 그런 사업이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정말 좋았던 부분은요. 이 모로코 내에서 이런 개발 성과를 가져오면서 또 그 과정에서 제윤의 솔루션이 또 개선이 많이 되면서 그러면서 국내에서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병원과 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솔루션을 계속 개발할 수 있었던 정말 이제 윈윈할 수 있었던 점에서는 그런 CTS에서 굉장히 좀 아주 기여를 했고 또 이 제윤도 굉장히 잘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모범적인 사례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또 좀 아쉬웠던 점은 이런 완전한 현지 적용 사업, 시드3 수준의 어떤 매출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시 뭐 코로나라든가 그런 영향도 있긴 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쉽지 않은가라는 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AI 같은 경우에는요, 캄보디아에서 모바일용 인공지능, 자궁 경부암, 조기 검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절성 측면에서 이 본사업의 솔루션이 이런 기존의 검진 방식이 펩스미어 방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그런 숙련된 보건 인력이 필요하고 또 이제 기초 인프라가 갖춰져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인공지능 검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작이 돼서 이게 잘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셨는데, 하지만 이 솔루션의 경우에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간호사나 보조병리사가
자궁 경부암을 판독을 하고 최종적으로 전문 의료 인력의 확인이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현미경을 갖춘 의료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게 기존 검진 방식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개발 협력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치료 체계가 결국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결국은 개도국의 최종 수혜자 또는 이런 소비자죠. 자궁 경부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성 측면에서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 기획 측면에서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좀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좀 시사점을 주는 사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측면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 아주 뭐 그런 기술 개발도 잘 하셨고 그런 것들은 뭐 되게 잘 하셨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되고요. 재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시드1이다 보니까요. 이런 어떤 그런 근거를 저희에게 제시하기에는 좀 사실 시드1 자체에서 그걸 뭐 제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기술 개발 목적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뭐 평가를 저기 하긴 곤란했고요. 이제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이런 소프트웨어만으로 모든 검진이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전문 인력이라든가 또 현미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치료 체계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어떤 궁극적인 효과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개발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또 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개발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성,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제 뭐 저희가 좀 평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저희가 우물 가서 숭늉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CTS 사업 같은 경우에 시드 1, 2, 3로 굉장히 이제 구조가 잘 짜여 있는데요. 시드 1 사업을 보는 우리가 어떤 그런 기준과 시드 3를 보는 기준은 이제 달라야 될 것이다. 시드 1 측면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타당성, 또 재무적인 타당성에는 좀 얘기하기 좀 쉽진 않지만 또 그런 어떤 경쟁 솔루션들과의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런 개발력적 타당성 측면에서 좀 더 그런 중요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사점을 주는 케이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사업은요. 케냐 가임 여성의 에이즈, B형 간염, 매독 진단을 위한 3가지를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다중 면역 진단 솔루션 개발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케냐 가임 여성의 이런 에이즈, B형 간염, 매독으로 해서 사망이 높다. 이거를 다 개별로 진단 검사를 하니까 번거롭고 정확도 떨어진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해서 다중 면역 진단 솔루션을 개발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에 비해서 케냐가 이런 산모 사망률도 낮았고요. 또 산모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출산과 관련된 모성 원인이 가장 크고 또 이런 에이즈라든가 B형 간염이라든가 매독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망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적인 그런 구조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는가? 사업을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 그런 저희가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원인 분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런 CT 사업을 기획을 하고 또 이제 코이카에서 관리를 하실 때 그런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라든가 이런 사전 문헌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강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지표를 잡는 데 있어서 개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임상 검사 및 분석 건수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어떤 개발 협력적인 어떤 효과성이라든가 SDG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지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연결성을 좀 찾기 어려운 지표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좀 고민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당성 측면에서는요, 기술적 타당성 측면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또 재무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사실 저희가 충분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개발 협력 타당성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부족했었고, 이런 솔루션을 이제 케냐에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특히 이제 보건 분야 사업은 이 솔루션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 국가별로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임상을 해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효과성 측면에서 좀 아쉬움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총평 차원에서 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는 사업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7개의 사업을 개별적으로 평가를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사업 수행 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해주셨고 또 이제 그러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인사이트를 또 뽑아낼 것인가 또 이제 저희의 또 이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TS 맞춤형으로 저희가 평가 매트릭스를 만들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런 타당성 그리고 이 타당성을 저희가 좀 나눠봤을 때 기술적 타당성, 그다음에 비즈니스, 재무적 타당성, 그다음에 개발 협력 타당성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지 않고 만약에 하나가 좀 심각하게 빠지면은 사업 전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 분석을 CTS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CTS 사업 같은 경우에 이런 정체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됐고요. 또 특히 이 CTS 사업에서는 이런 돈과 시간과 리스크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리턴, 임팩트죠. 기대 임팩트가 상당히 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또 저희가 보고서에 좀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형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뒤에 보건 의료 인프라가 다 받치고 있어야지 어떤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CTS, 코이카 사업의 경우에는 이런 CTS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도국형 기술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로케이션이라는 것이 사업 수행 지역인데요. 그런 비즈니스에서는 사업 수행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런 재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이 CTS 사업은 사실 훨씬 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치 백사장 위를 이제 막 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모래주머니 달고 막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CTS 사업이라는 게 재무적 타당성만 사실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기업이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개발 협력 타당성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더더욱 이 로케이션, 사업 수행 지역을 어디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봤을 때는 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좀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저희가 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사업을 기획하시거나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 수행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런 우리의 사업이 정말로 개발 협력적인 효과성을 만드는데 가장 유리한가를 냉정하게 좀 따져보시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측면에서는 이 기술 개발이라는 특성상 어떤 솔루션이 보건의료 분야는요,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농업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 어떤 농민들을 만나거나 소비자를 만나거나 또는 학생들을 만날 그런 기회들이 많아서 그런 CTS 사업들은 훨씬 더 B2C 경향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보건의료 분야는 아무래도 직접 환자를 만나기보다는 B2B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또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개발할 B2B, B2G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좀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시드2나 시드3에서는 현지 딜러라든가 유통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 저희가 아까 네오탑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현지에서 이런 어떤 수요가 확인이 되고, 현지 딜러라든가 현지 인력들이 우리 이거 되게 필요해라고 얘기했을 때 월드뱅크라든가 USAID 같은 데서 이런 자금을 또 끌어오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떤 인센티브를 잘 이렇게 맞춰주면은 현지인들의 오너십을 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 솔루션을 확산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잘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가 측면에서는요, 시드1에서는 적절성과 타당성,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또 재무적인, 개발 협력적인 타당성을 잘 고려해서 평가도 하고 사업 기획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드2에서는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 시드3로 가면 이제부터는 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좀 중요하게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판단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ODA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이런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접근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모든 단계에서 좀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사업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효과성 측면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또 이제 보건의료적인 측면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좀 초반부터 좀 많이 좀 투입이 돼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겠다. 코이카에서 좀 그런 걸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환류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사업을 이번에 이제 하시는 팀들이 또 이게 사업이 뭐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든 또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간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또 배우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좀 암묵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태계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업과의 개발 협력 파트너십이 이제 제가 오늘 맡은 세션의 이제 좀 제목인데요. 저희가 사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포이카 측에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기업과 왜 협력을 하는가? 포이카가 왜 협력을 하는가? 그냥 단순히 자원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가? 라고 좀 보긴 좀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 기업이 자원이 있고, 또 강점도 있고요. 약점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포이카와 이제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포이카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을 서로 잘 활용을 해서 좀 같은 방향을 향해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십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 또는 범위의 경제에서 이런 이익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이제 되면서 포이카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구조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우 측면에서는 이런 새로운 시각 측면에서 기업을 좀 중장기적인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포이카 쪽에서도 그렇게 좀 포이카 측에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기업 측에도 이제 포이카를 파트너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포이카는 기본적으로 이런 개도국의 그런 뭐랄까요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고 싶어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여러 나라들이 좋은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 이 포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의 그런 정관 1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조직의 목적인 거죠. 그런 조직의 목적을 보면서 여기 조직에게는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지? 우리 기업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서로 좀 방향을 잘 맞춰 나간다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구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런 출구 전략, 엑시스라는 것이 코이카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좀 기업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기업 입장에서, 코이카 입장에서도 기업이 이런 출구 전략을 좀 이렇게 강요를 했을 때 이것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산을 이제 현지에 쌓아서 이것이 좀 지속 가능하게 돌아가는 것이 기업의 구조인데 그러려면 이런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든가 장기적인 운영권을 좀 확보해 줄 필요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좋은 핵심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좀 잘 맞춰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기 우측에 보시는 건 트리플렛이라는 소셜 벤처의 이제 그런 인센티브 구조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트리플렛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아실 거고 또 사실 그냥 구글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게임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나무 심는 게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객들은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게 나무를 쉽게 심을 수 있는 솔루션이 된 거고 그 기업은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들의 어떤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친환경 이미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낼 인센티브가 있었고 현재 있는 NGO는 그 돈을 받아서 나무를 심는 것이 결국 현재도 좋은 일이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보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고, 현지 정부 입장에서도 땅이 어차피 땅에다가 이런 나무를 심어주면은 결국 자기네 재산이니까 이런 뭐 공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뭐 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 여러 플레이어들이 같이 들어왔을 때는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누구 하나라도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된다면은 잠깐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오래 가긴 좀 어렵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잘 찾는 것이 우리 코이카가 기업과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코이카 CTS 사업을 보면서 기존의 이런 PDM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화 이론이 좀 잘 맞지 않는다. 특히 이것이 직접 예를 들어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NGO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CTS 같은 경우에 솔루션을 만드는 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칼을 가지고 메스를 가지고 어떤 백내장을 수술하시는 분들이면은 몇 명한테 그런 어떤 시력을 되찾아드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백내장을 수술하기 위한 칼의 어떤 정확도를 기존의 그런 90%에서 95% 올렸다.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어떤 임팩트 이야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이제 PDM을 짜기가 좀 어렵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런 링 캔버스 모델이라든가 또는 이런 소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오히려 어떤 CTS 사업 하시는 사업 추진 기관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그런 보고서에 좀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뭐 세수는 세부대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코이카가 앞으로 기업과의 어떤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국별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NGO와의 협력을 했을 때의 그런 사업을 어떤 평가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또 IBS는 IBS대로, CTS는 CTS대로 그런 사업의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기획과 운영 그리고 평가의 프레임워크들을 우리가 같이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신영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신현상 대표님의 발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거나 기타 피드백 그리고 코멘트가 있으신 참가자분들, 그리고 저희가 워크숍 시작 전에 사전 전달드렸던 개별 사업 종료평가 보고서 그리고 분야별 종합분석 보고서에 별도 코멘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줌 손들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줌 댓글 기능을 활용하시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화요일 워크숍은 저희가 파트너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로서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저희가 청취하고 그 의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향후 계속 모색할 수 있는 노력하는 코이카 평가실 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국에서 파악하신 바로는 지금까지 손들기 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에 글 남겨주신 기관분은 없으신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의견 있으신지 여쭙고서 없으신 경우에는 이것으로 오전 세션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줌 손들기 기능을 활용 주시거나 댓글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의견 없으신 것으로 저희가 확인돼서 이번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 발표 훌륭하게 마쳐주신 신현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발표에 진행하기 앞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오후 1시 20분까지 다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발표로 글로벌 발전 연구원의 이태주 원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